여러분, 암울한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 우울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암호화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 평상심을 잃지 않고 시장을 지켜보는 마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조금만 떨어지면은 암호화폐는 끝났다, 비트코인은 끝났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기도 했었는데 요즘에 그런 말은 쏙 들어갔죠. 그만큼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강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계 암호화폐에 관련된 트위터 채널이죠. 콜린 우가 최근 비트코인 붕괴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즉 비트코인이 왜 하락했는가에 대해서 나름의 이유를 가져와 봤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최근에 5월 5일, 5월 6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기 보유자들,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었던 애송이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전부 다 던졌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가지고 크립토코안트의 데이터에 따르면은 지난 이틀 동안의 하락은 비트코인 단타자들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최근에 있었던 금리 인상 때문에 쫄아가지고 막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은 세력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최근 7일 동안에 암호화폐 거래소로 흘러들어온 비트코인 개수는 5만 3천여 개, 그만큼 하방 압력이 강해졌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계속해서 고래들은 사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포브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곧 3만 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전망을 이어가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외 기타 소식들로는 1000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보유한 지갑 숫자가 5년 이래 가장 적어지게 되면서 고래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정주부들의 암호화폐 투자 관심이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 중에 가장 부정적인 소식이 아닌가. 보통 이거 고점 시그널이죠. 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들어볼만한 분석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인컴샤크 분석가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주로 트레이딩하면서 보게 되는 OBB라는 지표, 지난 1월달부터 상승 추세에 들어와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승 채널 아니냐? 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약세가 아니라 강세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희망은 꺼지지 않았다, 희망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자, 한편 비트파이넥스에서의 비트코인 롱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작년과 비교를 해본다. 이게 비트코인 가격대고요. 이것이 롱 비율인데 작년에도 바닥 기간까지 해가지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비트파이넥스에서 롱 비율이 꽤 높았었던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슷한 현상이 보여지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비트파이넥스의 롱은 올라가고 있다. 자, 이때도 비트코인 2만 달러 간다라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었는데,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림은 일단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림과 같은, 드라마와 같은 역전극을 비트코인과 세력들이 써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자, 비슷한 의견을 가진 차트인데요. 작년에 어땠습니까? 2만 달러까지 간다, 망했다, 다 날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고갱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2만 7천 달러까지 간다, 3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사람들이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런 의미에서다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비트코인 RSI를 봐도 과매도가 된 상황, 지금부터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 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이 이 상승 추세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 강하게 위로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희망적인 분석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날 때까진 끝난 것이 아니라서 끝날 때까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석가들이 있었고요. 다음으로 해서는 비잔틴 제너럴 분석가 이야기하기를, 자, 아직 바닥을 찍은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물 캐피출레이션, 사람들이 쥐지를 치는 순간이죠. 항복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머지 않았다라고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 가운데, 자, 비트코인 바닥은 아직 멀었다, 더욱더 하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젠 분석가 이야기하기를,
여기는 이 지표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펄스가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다가 봤을 때는 나는 비트코인이 25,000달러까지 떨어져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점친다는 것이지, 내가 봤을 때 2024년도까지 당연히 10만 달러 이상, 그리고 2025년도에는 더욱더 높은 가격대까지 올라가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데이비드 웨이브 분석가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그가 올렸었던 차트, 과거와 같은 비율로 하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이번 하락 때 25,000달러 수준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비트코인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고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데이비드 웨이브 분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만 하락을 점치는 것이지 장기적으로는 10만 달러를 비트코인이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장기적인 분석은 긍정적인 그런 데이비드 웨이브 분석가입니다. 그 점을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모탈 분석가,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 25,000달러를 그리는 분석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가 봤을 땐 이런 식으로다가 와가지고 여기 있는 이 지지선을 깨고 떨어지면서 25,000달러 수준까지 혹은 27,00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질 것이다. 모든 것은 끝났다. 비트코인 떨어진드아 16,000달러 가져라고 외칠 때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소갓지롱하면서 강하게 반등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림을 그려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과 아마존의 차트를 비교한 프랙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봤을 때 역시 비트코인은 지속적인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전에 3만 달러 수준 혹은 27,000달러, 8,00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들, 거의 한결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마음이 돼가지고 비트코인 25,000달러 수준까지 갔다가 반등 가자. 그 앞에서는 아니 아직 안 끝났다. 지금부터 반등 가자 라는 분석들이 있었는데, 자,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한정거장 더 내려갔다가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될 것인가, 사람들의 의견이 약간은 엇갈리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미래는 밝다. 이 점만큼은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기타 소식들도 몇 가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유명 비트코인 관련된 계정이죠. 트위터 계정 비트코인 아카이브가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하락은 일시적이지만 인플레이션은 영원하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홀딩 가즈아, 다이아몬드 핸드 가즈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자국 화폐에 대한 이런 대안으로서 또 다른 자산들을 항상 생각하곤 합니다.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은행들로 하여금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중지하는, 금지시키는 그런 명령을 내린 바가 있었는데요.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2,400명의 아르헨티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4명 중에 3명이 암호화폐 구매 의향을 비쳤다라고 합니다.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부를 믿어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언제까지 믿겠습니까? 해당 설문조사 대상자의 90%는 일단 암호화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대상자의 38%만이 지금 현재 암호화폐 자산을 들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알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구입하거나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활용하겠다라고 답한 비율이 무려 74%, 이들 중에 아직까지는 49%가 어떻게 구매할지는 모른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이 49%가 하루빨리 이 비트코인 구매법을 알아가지고 본인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물론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긴 하지만 올라갈 때는 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비트코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을 때 테라가, 그러니까 루나가 USDT 페그를 잃으면서 14% 강력하게 하락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페그는 고정 환율 연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을 잃으면서 강력하게 떨어졌었던 루나.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금방 복구가 될 것이다. 특히 도건 창업자 같은 경우는 이미 수없이 논의된 내용이므로 대응은 불필요하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관심을 내게 다오,
저스틴 선이 갑자기 100만 UST 테라 재단의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하면서 비밀 계획이 있을 수 있다. 나만의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다가 사람들을 홀렸다라고 합니다. 자, 정말 저스틴 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저 젊은 나이에 돈을 저렇게 많이 벌었으니까 꽤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하는 짓을 보면은 도대체 뭘 먹고 자라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관심을 굉장히 잘 이끌고 있는 저스틴 선. 과연 그는 정말로 비밀스러운 그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분석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 장기적인 비트코인에 대한 안목을 전해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 앞으로도 토마토 채널 살아남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꼭 재생시켜주기,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저는 오늘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